진짜 부자가 나는 가난에서부터 정말 큰 부자가 되기까지 모든 것을 겪어보고 그 속성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거의 한 30권에서 50권 정도의 자기계발서와 경제서적을 읽은 것 같은 효과가 생길 거예요. 돈의 5가지 속성과 네. 부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4가지 능력을 얘기하겠다. 오늘 정말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는 책. 네. 지금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궁금해하는 책을 가지고 왔죠. 지금도 이제 그 트렌드 코리아로 했던 거 네.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1등이었고 지금도 트렌드 코리아랑 엎치락뒤치락 아직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경제 경영에서는 거의 몇 달째 네. 상위권에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책. 네. 저희가 가지고 온 책도 100세 기념 에디션. 네. 지금 아마 100세가 넘었겠죠? 그러니까 아마 네. 이 책으로 보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고요. 이거 전체 그러니까 네. 하드 카피가 아니라 그 얇은 책으로 네. 됐던 거 대부분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출판사에 부탁드려서 오늘 5권의 책을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유튜브 댓글을 남겨주시는 여러분께 5권의 책, 돈의 속성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하드 카피를 주시는 거죠? 네, 오늘 야오. 100세 기념 에디션이 진짜 어. 멋있어요. 네. 그래서 이 책 소장해도 되게 가치 네. 있을 디자인이거든요. 책장에 꽂아놓으면 뽀대나는. 이게 네. 표지가 도금은 아니겠죠, 이게? 네,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네. 다독다독 유튜브에도 놀러와 주세요. 네. 돈의 속성, 김승호 회장님이 지으신 책이죠. 네. 네. 최상위 부자가 말하는 돈에 대한 모든 것. 네. 이란 부제가 달려 있어요. 네. 사장을 가르치는 사장. 네, 사장을 만드는 사장. 네. 그리고 정말 나스닥에도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스노우팍스 그룹의 회장님이시죠. 근데 그냥 자기만 부자가 돼도 될 텐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부를 위한 길을 갈 수 있을 것인가. 네. 좀 더 세상을 낫게 하는 사장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금융에 대한 무지에서 벗어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것인가.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도움도 되게 많이 주고 있는 분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분을 처음 접한 게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큰 회사를 이기기 전에 김밥 빠는 CEO라는 맞아요. 그 네. 책이 되게 너무 재밌게 읽었었어요. 네. 그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큰 회사가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었었는데, 네. 근데 그때부터도 이분이 굉장히 그 대중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그렇게 좀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성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하셨었는데, 그때는 이제 열심히 하자라는 메시지였다고 보면은 지금은 진짜 거의 완성된 체계 시스템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고 하시는 돈의 속성이 아마 지금까지 나왔던 책 중에서는 그냥 거의 결정판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우리가 투자나 투자 비법이나 돈에 대한 책이 많지만 진짜 부자인지에 대해서는 약간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죠. 그러니까 그렇죠. 나는 몇 세에 얼마를 벌었다. 근데 그게 정말 순자산인지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뭔가 명목상의 그런 자산인지 알 수 없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찐부자. 의심할 수 없는. 네, 진짜. 아무도 뭐 이분의 재산을 추정할 필요도 없죠, 그냥. 네, 예. 진짜 부자가 돈의 속성에 대해서 나는 가난에서부터 정말 음. 큰 부자가 되기까지 모든 것을 좀 겪어보고 그 속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부와 생각을 해왔다. 여기서 이제 밝혀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네. 참 대한민국에 회장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잖아요. 네. 뭐 대기업마다 한 분 이상씩은 계시니까. 근데 그 중에 일반인들이 좀 다가가기 쉬운 분은 한 분도 안 계신데 그 중에 딱 한 분, 김승호 회장님만 대중들과 좀 많이 가까이 위치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위기도 해서 더 많이 또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책 아닌가 싶어요. 네. 진짜 가끔 SNS 보면은 새벽 5시 20분에 번개를 치세요. 그러면 공원에서 모여서 맞아요. 잠깐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대중과 소통하려는 정말 의지도 강하시고 도움이 되고 싶다. 이 책에도 그렇게 머릿말에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저희도 뭐 재테크 이런 스터디를 하면서 만나게 됐었지만 재테크 이런 스터디 모임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 중에 이제 사장학 네. 그걸 가리키는 모임이 굉장히 열정적이고 열심히 하는 모임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리더신 거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알고 있는 분들도 거기 이제 소속돼서 지금 교육 받으시고 지금도 커뮤니티 활동을 하시는 분이 여전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끊임없이 많은 분들과 로사님 말씀대로 계속 컨택을 하려고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일단 보시면서 책을 봐주시면 더 재밌지 않을까. 예.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박중님은 이 책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그러니까 이 책을 한 권을 읽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거의 한 30권에서 50권 정도의 자기계발서와 경제 서적을 읽은 것 같은 효과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책을 많이 읽으신 분이라는 것들을 확실히 알게 됐고, 그러니까 이분은 의식했던 의식하지 않았던지 간에 본인이 읽으셨던 책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해도가 높으시고 그것들을 이렇게 각인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다른 책에서 나왔던 것들을 진짜 어떻게 보면은 한 권의 책으로 또 부드럽게 엮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에 대한, 돈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드리머님 어떻게 읽으셨어요? 일단은 대한민국에서 이제 회장님이라는 분이 쓴 책은 되게 드물잖아요. 그래서 좀 처음부터 좀 관심이 많이 갔던 책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돈에 대한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으시겠습니까? 근데 그런 돈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돈이란 이런 것이다. 그리고 돈에 대한 가치관은 이렇게 가져가야 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에 굉장히 많이 좀 공감도 가고 또 한편으로는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 건 금융맹이 얼마나 위험한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안에 이제 김승호 회장님의 어떤 삶, 그리고 과거의 역사 이런 것들도 좀 나와 있는데, 이분도 이제 처음에 젊었을 때 막 사기도 당하시고 막 투자해서 실패도 하시고 이런 경험들도 다 책에 수록이 돼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그런 경험들이 지금의 어떻게 보면 김승호 회장님을 만드는데 큰 영향을 가져왔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도 하면서 대한민국 공교육이 가르쳐주지 않는 좀 그런 금융에 대한 지식, 돈에 대한 지식을 이 책을 좀 통해서라도 좀 반드시 좀 읽어서 좀 익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네, 되게 좀 개인적으로는 재미있게 읽었어요. 맞아요. 이런 책 저희가 좋아하잖아요. 네. 로사님은? 저는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동트기 전에, 동틀 무렵에 정말 잘 관리된 정원을 걷는 느낌? 이 책을 읽을 때 느낌이. 그래서 이분은 약간 철학자 같은 부자? 혹은 도인 같은 사장?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왜 회를 잘 써는 그런 장인같이 뭐 나태함이나 게으름이나 방만함이나 뭐 오만함이나 이런 것들에 완전 선을 정말 촥 그으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당신도 이제 정말 큰 부자는 아니어도 어떤 삶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뭐 병원비라거나 아니면 가족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삶을 사는 명확한 방법, 돈을 속성에 통해서 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정말 친구가 이제 주식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조금 오르고 좀 불안한 상황인 것 같은데 얘한테 어떤 말을 해주지? 막 이런 고민 때문에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어요. 제가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나와 있어요. 그렇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당신이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정말 어떻게 자산이라는 걸 만들고 뭐 1억을 어떻게 모으는지, 1,000만 원을 어떻게 모으는지, 그런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기업을 이루는 데까지에 대한 생각들, 경험들이 녹아 있습니다. 다시 이제 새해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돈에 대해서 조금 더 날카롭고 또 명확하게, 그리고 정말 대학교에 입학한 것처럼 열심히 공부를 해 나가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한 책입니다. 네. 네. 자, 돈의 속성. 어떤 차례가 있다기보단 목차가 있긴 한데 네. 그냥 칼럼이 쭉 나열이 돼 있습니다. 네. 여기 그 프롤로그에 보면요, 돈의 5가지 속성과 네. 부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4가지 능력을 얘기하겠다라고 밝히고 계세요. 네.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얘기를 하자면 돈의 5가지 속성은 돈은 인격체다. 그리고 규칙적인 수입의 힘, 돈의 각기 다른 성품, 돈의 중력성, 남의 돈에 대한 태도. 이게 돈의 5가지 속성이고요. 그리고 부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4가지 능력은 버는 능력, 모으는 능력, 유지하는 능력, 쓰는 능력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들으면은 좀 돈은 인격체다 이런 말은 좀 독특해도 돈을 부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4가지 능력은 평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굉장히 디테일한 노하우들과 생각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이 책을 만들기 위해서 원고를 집필하신 게 아니라 활동하셨잖아요. 굉장히 많은 칼럼들을 쓰셨고 강의들을 해오셨는데
아마 이제 돈의 속성이라는 주제들로 다 거기서 이제 제일 핵심 내용들을 뽑으셨던 것 같고 그것들을 이렇게 응축하다 보니까 이게 체계적인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나의 교과서라기보다는 철학서가 된 것 같아요. 말씀드려요. 그래서 오히려 그 부분들이 전 더 읽기 좋았거든요. 네. 자연스럽게 이게 연결되는 부분들이. 왜냐하면 이게 교과서처럼 1번 뭐 하고 2번 뭐 이렇게 쓰면 저희들이 우리가 거부감이 생겼을 텐데 자연스럽게 본인의 사례를 계속 그러니까 이게 참 내용이 좋았던 것들이 그런 철학적이고 마인드적인 것들을 제시하면서도 본인의 사례들을 계속 하나씩 붙이시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게 뭐 굳이 목차를 나누기보다는 그냥 한 편 한 편 읽으시면서 이게 좀 좋은 게 뭐냐면은 앞에부터 끝까지 다 읽으면 좋긴 하겠지만 중간부터 읽어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냥 네. 편하게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목 마음에 드시는 것부터 읽으시고 그래서 아마 여기도 1번, 2번을 안 쓰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각각이 다 주제가 되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읽게 되면 또 이렇게 연결도 되고요. 네. 되게 묘한 책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음.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돈의 속성을 쓰게 된 계기도 어떤 돈의 속성이라는 제목으로 영상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그게 유튜브에서 약간 편집되고 가공돼서 김승호 회장님이 정확하게 얘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약간 변질되거나 좀 희석되는 느낌이 있어서 내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해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돈의 속성이라는 책이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일단 돈은 인격체다부터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돈의 5가지 속성 중 첫 번째 속성이죠. 네. 네, 저는 사실 그 말 딱 듣고 나는 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그리고 돈을 인격체로 대한다는 게 어떤 거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빠숑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이 책에도 나와 있고 또 많은 어떻게 보면 이제 부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인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진짜 여기 말하는데 그대로 인격체로 대하는 사람과 그냥 수단이나 목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나 방법이 다 다른 것들이잖아요. 그냥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갑 혹시 있어요? 네, 네. 장지갑이에요? 접는 지갑이에요? 저는 장지갑. 거. 그러면 지폐를 어떻게 보관해요? 그냥 그 지갑에다가 넣어놓죠. 넣고. 저는 피고. 5만 원, 1만 원, 1,000원 착착착 해놓고 모시어 저는 넣습니다. 10,000원, 50,000원과 1,000원짜리 이렇게 1,000원, 5,000원만 구분해서 넣어요. 두 분은 돈을 인격체로 대하시는 분이에요. 아 그래요? 네. 가끔은 얼굴도 이렇게 순서대로 네. 맞춰요. 뒤집어가지고 예쁘게. 저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신경을 쓴다는 자체가 일단 나름 다른 분과 다른 것들이고요. 특히 남자분들이 보통 그러실 텐데 그냥 이렇게 놓고 잔돈 있으면 이렇게 놓고 막 그래요. 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앞주머니에 네. 넣고 앞주머니에 넣고. 그러니까 그것들은 이 돈에 대해서 한 번도 돈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경험이 없는 분들이 보통 그렇게 하시는 것들이죠. 결국 그래서 진지하게 돈을 대하는 자세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아마 돈의 인격체라는 말로 표현하신 것이 아닌가,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돈을 인격체로 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신뢰하는 친구를 대하듯이 대하면 된다라고 책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돈 그 자체를 지갑에 잘 모시는 것도 그런 방법이 있을 것이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돈은 사람에게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인격체라는 것은 법인도 인격체니까 돈은 얼마나 더 인격체겠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법인도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작은 약속이나 신의나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면 인격체로 대하는 것과 같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돈이라고 하는 것들이 수단이나 악용하는 것들이 아니라 소중하게 취해서 소중하게 쓰는 것들. 그러니까 돈은 원래 그런 존재였었는데 사람들이 사기도 치고 범죄도 저지르고 뭐 그런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들인데 그것들이 아니라 온전하게 정말 소중한 존재로 취하고 활용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국 그런 것들이 돈의 속성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 이것들을 맨 첫 챕터로 잡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돈의 5가지 속성 중에 두 번째 속성이 규칙적인 수입의 힘입니다. 네. 빠숑님은 수입이 규칙적인 편이세요? 그러니까 규칙적인 수입이 있고 들쑥날쑥하는 수입이 네. 있고 좀 이제 수익원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네. 그렇게 돼 있죠. 네, 빠숑님은 대표님이시고 네. 그리고 약간 프리랜서 방송인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크리에이터이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딸이 이제 네. 고등학교 갔잖아요. 네. 이제 아빠 직업란을 쓰는 게 있었나 봐요. 네네. 그래서 한참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아빠 회사 연구원이잖아. 그냥 뭐 대표라고 쓰든지 연구원으로 쓰면 되지 했더니
친구들이 자꾸 유튜버에서 친구들 중에 이제 제 활동을 하는 걸 아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네.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네. 그래서 규칙적인 수입이 왜 중요한가에 음. 대해서 되게 얘기하는데 저는 뭔가 단단한 돈? 그런 표현이 되게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돈이 규칙적이어야지 이걸 가지고 뭔가 자산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돈을 쌓아나가고 단단하게 뭔가 성을 지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연예인분들은 작품 하나 하면 돈, 뭐 광고 하나 찍고 작품 하나 하고 하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세금이 나올 거라는 것도 모른 채로 굉장히 고가의 그런 여러 가지 막 정말 품위 유지를 하면서 멋지게 지내다가 그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다 이런 뉴스를 가끔 접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에 돈이 빵 하고 나에게 떨어지면 내가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지? 근데 그게 언제까지 어떻게 지속될지 알 수 없는 채로 그 돈이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막 쓰면은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돈은 그냥 날아가 버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이제 제가 주한 문구까지 이 문구인데 이제 규칙적인 수입의 가장 큰 장점은 미래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예측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들일 텐데 네. 이제 규칙적인 수입이 없다 보면은 먹고 사는 문제를 담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좋아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규칙적인 수입이 65세까지 그냥 평생 가요. 안정적으로. 그리고 은퇴를 하더라도 연금이 그만큼 나와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군인.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국가 예산이 빵꾸가 나면은, 빵꾸란 말 좀 그렇죠? 이러지 부족하게 되면은 국가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빚을 지는 한이 있어도 공무원 월급과 군인 월급은 줍니다. 그만큼 안정적인 이제 그것도 중요할 텐데,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러니까 금융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연봉이 세요. 근데 이제 제 주변에 금융권 지인들 많겠지만 그들은 40살이 되면 바로 퇴직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나가서 자기가 회사를 차리시는 분들도 있지만 프리랜서로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책이 없다 보면 결국은 이게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돼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자영업을 합니다. 근데 지금 자영업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예인 예를 드셨는데 되게 마찬가지거든요. 연예인 같은 경우는 화려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뭐 한 달에 뭐 심지어는 하루에 몇 억씩 벌 수도 있어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계약을 잘하게 되면. 근데 평생 그렇게 꾸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연예인들도 좀 경제적으로 좀 걱정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가 또 보통 또 이제 사기를 당해서 해업을 말아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만큼 적지만 안정적인 꾸준한 일정한 수입이 유지된다는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저도 100% 공감하는 말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돈을 벌면 부동산을 맞아요. 사나 봐요. 네. 일정한 임대 수익이 어떻게 보면 균형적인 수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안정적인 수익이 있어야 이제 안전하다는 걸 본인들도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제 저 혼자 사는 것들이면 크게 신경 쓸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혼자 사는데 뭐 굶어 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그다음에 애들이 나오고 그럼 그들의 생활은 최소한 보장해 줘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최소한 수입은 있어야 되는 것들이죠. 그게 일정적인 수입이 아마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 부분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잠깐 읽어보면은 26페이지에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수입이 생기는 대로 일정한 소득이 나올 수 있는 부동산이나 배당을 주는 우량 주식을 사서 소득을 옮겨 놓아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일정한 소득으로 옮겨 놓지 않으면 비정규적인 돈은 정규적인 돈을 소유한 사람들 아래로 빨려 들어가고 말 것이다. 정규적인 돈과 비정규적인 돈이 싸우면 언제든 정규적인 돈이 이기기 마련이다. 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되게 단단해요. 이렇게 글로 쓰신 표현들이 되게 단단하고 명확하고 깨끗한 느낌. 네. 안정적인 수익 그 얘기하신 챕터에서 저는 그냥 확 와닿았던 표현이 숨을 10분 동안 참고 물에 잠수했을 때 사람이 살 수가 있느냐. 못 산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10분 동안 숨 참고 10분 동안 숨을 막 몰아쉬어도 살 수 없듯이 돈도 그렇다. 그냥 평소에 우리가 호흡하며 살듯이 일정하게 수입이 있지 않으면 이렇게 갑자기 막 벌어들이는 수익으로는 생존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비유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역시 시즌성으로 약간 돈이 정말 저는 다음 달에 얼마 벌지 정말 저는 알 수 없는 스타일 그런 뭔가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에 되게 공감을 하고 예전에는 이런 자산을 살 생각이나 아껴서 뭔가 남기는 생활을 못했었거든요. 근데
공부를 해 나가면서 음. 요즘에 정말 제가 버는 돈은 거의 다 자산으로 투자를 하려고 할 만큼 네,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플러스의 이렇게 순환이 시작이 되더라고요.